자, 여러분들 2021년도 6월달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비교한 건데, 자, 보고대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 기억은 외부정보 이용자죠. 그 위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주된 목적에 관리회계는 이제 내부 이용자죠. 그 다음에 보고 양식은 디귿은 일정한 양식이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이번에 보면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일반적으로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 일반적으로는 관련돼 있지. 근데 이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자, 미래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으로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렸네요. 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이 사용가치라고 하는 거, 시장 참여자사의 정상권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게 될 가격, 이거는 공정가치 얘기죠. 자, 그리고 자산의 사용과 처분을 얻을 것으로 기대는 미래, 현금의 현재 가치, 그게 사용가치예요. 거기 뒤에다가 또 현금의 현재 가치가 들어가야 사용가치가 되는 거예요. 자,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할 거래 원가, 이게 현행 원가지. 막 바꿔놨네, 이게. 1, 2, 3번은 서로 바꿔놨어요. 자, 역사적 원가는 취득, 창출의 원가 가치고,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 거래 원가. 그래서 4번이, 답이다. 3번의 답은 4번. 자, 4번에 포괄손익계산서. 자, 이제 쭉 있는데 1번에 비용을 기능별 분류하는 경우 성격별 분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석에 공시하고, 자, 금융원가는 포괄손익에 표시해야 될 최소한의 항목 중 하나죠. 금융원가는 별도로 좀 표시해줘라. 자, 기타 포괄손익은 손익거래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손익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 말하죠. 자, 상기 포괄손익계산서는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한 게 아니고요. 거기 매출원가라는 것이 나오면은 이것은 기능별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가 나오면 기능별로 분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4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특수관계자. 자,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의 다른 경우는 시상위 지배자 명칭도 공시하죠. 1번 틀렸네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는 다 들어가죠. 단기조문급여도 들어가고 기타 장기조문급여, 그 다음에 해고급여, 퇴직급여, 그 다음에 주식기준보상까지 다. 근데 단기조문급여만 포함한다? 틀렸죠. 자, 3번 보고기업의 유의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이 개인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지. 보고기업의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면 유의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2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개인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개인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건 특수관계자예요. 자, 지배기업의 보고서에서 지배기업과의 거래가 있는 종속기업만 명칭을 공시하는 게 아니고요. 거래가 없는 기업도 다 공시하는 거예요. 거래가 있는 기업만 공시하는 게 아니고. 자, 6번에 보면 취득원가 10만원, 원재료, 제조원가 20만원 제품을 가지고 있네요. 근데 원재료 현행 대체원가는 떨어졌네? 근데 원재료 투입해서 완성될 제품에 거기 순실현 가능 가치가 23만원이면 이 제품의 제조원가 20만원보다 커요. 그러면 원재료도 저가법을 적용하지 마라. 그래서 제로가 되겠네, 이게. 거기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7번. 자, 비용으로 계산될 금액, 판매 가능 재고가 50이고요. 이것도 뭐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 판매 가능 재고가 50. 근데 저가법까지 적용하고 난 요 기말 재고가 5만 원이면 나머지가 이제 다 단기 비용이지. 45만 원.
이게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이제 8번을 한번 보면은, 자, 재고자 평가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은 취득원가 순실현 가치는 낮은 거, 상품 제품 순실현 가능 가치는 예상 판매 가격에서 이런 부대 비용들을 차감한 금액이고, 원재료의 현행 대체 원가가 장부 금액보다 낮게 측정된다면 예외 없이가 아니고, 이거 투입해서 완성될 제품의 저가법 적용 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거지. 저가법 적용하지 않으면 원재료도 적용하지 말라.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9번. 정보조금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이 있을 경우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회계처리 방법 결정에 있어서 기업에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요. 정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자산 차감법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정보조금을 관련 자산에 차감하는 표시하는 방법은 유형자의 장부금액은 유형자 취득금액이 아니고요. 유형자산의 취득금액에서 정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을 차감하고, 손상차손, 누객 차감하고, 다 차감하고 난 금액이지, 장부금액은. 이렇게 되겠다. 자, 10번에 통신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3일은 X1년 7월 1일 5억 원에 취득하여 사용해 오던 건물 A를 X5년 4월 1일 3억 원에 처분하였다. 자, 이 인식할 계정과 금액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자, 이것은 7월 1일 날 5억 원에 취득했어요. 그래 놓고서 지금 몇 년이냐면은 1년, 2년, 3년, 3년 하고도 그 다음에 그 9개월, 3년 하고도 9개월을 쓰고 그리고 처분했지. 이게. 자, 그러면 3억 원에 처분했으니까 3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5억 원에 취득을 해서 이 5억 원과 관련해서 거기 그 정액법이니까 10년이에요. 10년. 곱하기, 우리 이 아까 몇 년이었냐면은 이제 3년하고도 우리 12분의 지금 몇 개월이죠? 12분의 9개월? 이렇게. 12분의 9개월을 해놨네, 이게. 그러면 요거는 이게 지금 몇 개냐면은 36개월이고 9를 더하게 되면 45개월이죠. 3년이면은 3년이 36개월이고 9개월 하면 45개월이에요. 그래서 45 나누기 10이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사실은 3.75년이 되겠네. 요거 계산해 보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요거 1년에 5천만 원인데 곱하기 이제 3.75년이다라고 하게 되면 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1억 8,750만 원이 되겠어요. 그러면 저 5억 원에서 빼면 요것은 3억 1,20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 1,250이라고 하는 처분 손실이 발생하네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이렇게. 자, 재평가 모형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지죠. 장부금액이 재평가에 의해서 증가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증가액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틀렸죠. 올라가는 거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거든. 단기 손익이 아니고. 그게 이 11번에 일단은 2번이 틀렸어요. 근데 감소되는 거 원칙적으로 단기 비용 처리하지. 그리고 재평가할 때 동일한 분류 낼 거는 동시에 다 해야 되고요. 자, 12번에 다음은 X1년 주 3일의 엔진 개발과 관련하여 X1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지출에 대한 자료이다. 동 엔진이 X1년 7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자, 엔진 개발 관련해서 무형자산 상각비를 포함한
인식해야 할 총 비용은 얼마가 되겠느냐, X년에. 자, X년에 우리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3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 2,700 있죠? 자, 이거는 연구비라고 해서 이제 전액 다 비용 처리해요. 자, 근데 개발비라고 해서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자산 인식 만족하지 않는 저 700만 원이 단기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 인식 요구를 충족하는 저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자산 처리를 하는데 이것이 7월 1일부터 사용 가능 하게 됐으니까 내용수 10년이고, 자, 곱하기 0.5 하게 되면 이거 200이 되겠네. 자, 개발비 관련해서 단기에 비용 처리해야 될 금액은 900이 되겠어요. 자, 12번의 답은 3,900만 원 해서 3번이 이제 되겠다. 자, 다음 중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1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1번 틀렸죠.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영업권은 무조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연구 단계는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고, 그리고 개발 단계, 연구 단계도 조금 더 진전된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시제품, 설계 제작하는 거 다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이고, 자, 이제 14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 자, 기억은 재고자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가사용, 요거 유형자산이지. 기억하고 니은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1, 2번은 탈락. 자, 디귿, 미래 투자부동산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 투자부동산이죠. 디귿이 들어가야 돼.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 자, 리을에 보면 운용리스. 운용리스는 저 임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부동산이지. 자, 금융리스를 제공한 부동산은 이거 채권이에요. 리스 채권.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14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근데 15번 금융 상품에 대한 거, 정기 예적금 같은 정형화된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지분 상품,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금융자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다 들어가죠. 자, 그다음 2번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상대방한테는 금융부채 또는 지분 상품, 그 보유자는 이제 어느 한쪽에게는 이렇게 요 정의 맞고요. 매입 채무 미지급금,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입 채무 미지급금은 금융부채지. 왜? 아니, 돈 받을 돈 지급할 의무란 말이에요. 돈을 지급하게 될 의무. 이게 바로 금융부채지. 3번이 틀렸네요. 15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6번. 자, A씨로 취득. 자, 돼 있는데, 기말에 가서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0만원. 곱하기, 거기 2년 현가계수 0.79719. 그 다음에 10만원의 액면이자 10%면 이제 만원인데, 곱하기 1.69004 해서 하게 되면 96,620원 2번인데, 이건 아주 잘 나오는, 숫자까지 그냥 답도 2번 똑같이 나오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게. 왜냐면 이제 기출문제가 오픈이 되니까. 자, 17번에 다음 중 금융자산 제거의 경제실질 판단 요소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제거하려면 일단은 금융자산 현금의 양도에 대한 먼저 판단, 그리고 법률상 금융자산의 이전 여부는
경제적 실질 판단하는데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는 거, 그 다음에 통제권 상실 여부는 실질 판단하는데 판단하는 요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2번의 법률상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18번에 액면금액 5천만 원. 자, 할인 발행했죠. 자, 할인 발행해서 유효자법에 따라서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자 비용은 자꾸 증가하지.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19번. 사채 보유자의 희망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되어 있는 사채를 우리는 전환사채라고 하죠. 20번. 자, 제조사의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 1년간 제품 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X1년 7월 1일에 판매된 500만 원의 제품에서 중요하지 않은 결함이 발견된다면 5만 원의 수리비. 자, 그 다음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면 30만 원의 수리비. 그리고 수리 이제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 근데 보니까 이 80%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의 15%는 중요하지 않은, 15%는 중요하지 않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5%가 이게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요것이 7,500원이고 요것이 15,000원이고 이렇게. 자, 이걸 보고 이제 최선의 추정치 기대값으로 구한 거죠. 이게. 자, X년 말에 인식할 충당부채의 이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실제로 발생한 건 없으니까 이거 전체 다 잡아줘야지. 22,500원. 20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20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21번. 자, 다음은 X1년 주 3일의 주요 재무 정보의 일부이다. 주 3일은 X1년 일요일에 신설된 법인으로 당기에는 배당이 존재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바르지 않은 거. 자, 한 주당 액면금액 50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X1년의 주당이익은 3,000원이다. 거기 이익잉여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신설된 법이니까 그 이익잉여금이 바로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럼 나누기 거기 자본금이 지금 50으로 돼 있으니까 50만 원 나누기 한 주당 액면금액 500원이라고 한다면 1000주가 발행돼 있어요. 그래서 3번에 발행주에서 1000주 맞고요. 법정 자본금 그 50만 원 맞고요. 그리고 150만 원을 우리가 1000주로 나눠 주게 되면 주당이익은 15,000원, 그러니까 1000으로 나눠 주게 되면 1,500원이 되겠죠. 거긴데 3,0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지, 이게. 그래서 21번의 답은 1번이 되겠다. 이게 지금 150만 원을 이 150만 원을 1000주로 나눠 주게 되면 이 1,500원이라고 하는 것이 될 거예요. 자, 당기순위는 15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 자, 이거 계속 나오던 얘기인데, 거기 기억니은 디귿만 반영하면 돼요. 200에서 20 빼고, 그래서 280, 답까지 똑같아, 이거. 이렇게. 자, 23번. 자, 우리 1월 1일 날에 대종과 계약을 체결하고 2년 있다가 이전하기로 했는데, 고객과의 얘기해서 대금을 지금 10만 원을 수령한 경우 어느 부분에 얼마의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증본차입 이자는 5%고요. 그 상품의 이전은 계약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 2년 있다가 이때 인도할 거예요. 그럼 인도한다는 얘기는 이때 수익을 인식할 건데 지금 돈을 내가 미리 10만 원을 받았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받았으면 거기에 이자를 붙인 금액이 바로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되겠다. 그러면 5%니까 10만 원에 5%라고 하는 것은 5,000원이 되겠죠. 이게 10만 5,000원이 될 거예요. 이제 거기에 또 5%다라고 하게 되면 5,200
50원이 되겠지. 그러면 수익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11만 25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네요. X2년에 2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어요. 24번. 자, X1년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무선 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주 3일은 24개월 통신 서비스 제공하는 핸드폰 단말기. 자, 고객과의 계약에서 이 핸드폰 단말기라고 하는 것과 24개월 우리 이 서비스 제공하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 이 패키지 상품을 이제 팔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단말기 상품이고 하나는 용역이에요. 이렇게. 자, 이제 두 가지가, 수행 업무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공정가치라고 되어 있는데 핸드폰 단말기는 40만 원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월 5만 원이니까 이제 5만 원 곱하기 이제 24개월이면 원래 12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합쳐서 160인데 이거를 우리가 패키지 상품으로 팔다 보니까 거기 계약 금액이 24만 원에다가 4만 원 곱하기 24개월에서 24만 원 120만 원이죠. 그럼 120만 원을 요 개별 판매 가격 비율로 안 보내줘야 돼요. 일단은 4 나누기 16 곱하기 120만 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30만 원이 단말기에 배분이 되고 여기는 90만 원이 배분이 되네. 이렇게 요 단말기는 바로 수익을 인식하고요. 요거는 1월 1일 날 바로 인식하고 요거는 이제 올해 하고 내년하고 나눠줘야지. X 1년도하고 X 2년도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45만 원씩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그럼 X년도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이제 요 30만 원에다가 45만 원을 더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답이 되겠죠. 75만 원이. 자, 24번까지 좀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번. 자, 25번에 보면 주식회사 서울은 X1년 2월 5일에 주식회사 부산과 공장 건설 계약을 맺었다. 총 공사 계약액은 1억 2천만 원이고요. 쭉 돼 있는데, 자, 계약 부채, 우리 계약 자산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그러면 X1년도에 거기 이 누적 발생 원가가 2천이고요. 누적 총 계약 원가가 1억 원이니까 20%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1억 2천에 20%만큼 진행됐으니까 요것이 내가 청구 가능한 금액인데 실제로 청구한 것은 3천만 원을 청구했죠. 이렇게. 청구 가능한 걸 보고 우리가 계약 자산 그리고 청구한 거를 우리 계약 부채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가 2,400밖에 안 돼 이게. 그러면 이제 요것은 계약 부채다. 이렇게. 다른 말로 이제 초과 청구 공사라고 하죠. 내가 이게 수익으로 실현된 금액보다 더 많이 청구했기 때문에 그 초과 청구 공사 계약 부채라고 해서 6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더라. 그러면 답이 1번이 이제 되겠네요. 25번의 답은 1번이 이렇게 이제 되겠다. 자, 26번에 보면 문제에서 X년의 계약 손익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 그러면 2000X1년도에 일단은 총 3억 원이에요. 3억 원인데 우리가 X1년도에 누적 추정 총 계약 원가가 2억 5천으로 돼 있네. 이렇게 진행된 게 1억 원이니까 이제 나누기 해서 하게 되면 40%가 진행된 상태네요. 이렇게. 그러면 1억 5천에 40% 그러면 6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네요.
여기는 이제 누적액이고, 여기는 이제 단기분이죠. 자, 2000X2년도로 가서, 2000X2년도에도 똑같이 2억 5천이네요. 근데, 누적이 1억 5천이니까, 나눠주게 되면 60%가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5천에 60은 3천인데, 저 6천을 빼게 되면 이건 마이너스 이거 3천이 나오네. 이렇게. 누적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 X, 지금 몇 년도냐면 X2년도에 이 손실 금액이 다시 한번 봐보죠. 뭐가 숫자 하나가 좀 된 것 같은데 60% 3억 원에서 추정 총 계약원가가 3억 원이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이 X2년도에 계약 손익은 얼마인가. 자, 그리고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계산을 하고요.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3억 원에서 2억 5천을 빼고 5천만 원인데 거기에 1억 나누기 2.5다라고 하면 40%. 지금 40%면은 3억 원에서 2억 5천, 5천에 40%, 이거 2천만 원이네. 여기 계산을 잘못했네요. 암산을 잘못했네요. 이렇게 2천만 원. 여기 지금 5천만 원에 40%면 2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을 잘못 썼어요. 이거. 자, 그러면은 요거 5천에 3천인데 빼면 이거 1,000만 원이 되겠지? 1,000만 원. 지금 1,000만 원 이익이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자, 27번. 자, 27번에 보면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단기 비용으로 인식할 것은 확정급여 채무에서 단기 근무원가 10,000원하고, 그 다음에 이자원가 3,000원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단기 손익이죠? 그리고 이제 사용 자산에서 거기 그 기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빠져야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지금 단기 손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13,000원에서 빼면 이거 12,000원만큼이 비용으로, 퇴직급여로 처리가 돼야 될 금액이다. 27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8번. 자, 현금결제형, 우리 3만 개를, 이렇게. 자, 그런데, 엑셀은 말에, 공정가치가 15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것이 우리가 3년 근무했을 때, 부여하게 될 총 금액이 돼요. 줘야 될 총 금액이 돼요. 근데 지금 1년 지나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3분의 1만 이렇게 인식을 해줘야지. 자, 그러면은 3분의 1이니까 이것은 그 3만 원 3만 개 곱하기 15만 원 나누기 3. 이거 뭐 15억 되네요. 28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법인세 회계에 관한 소명을 가장 옳지 않은 거. 우리 수익비용 대응이고요. 차감의 일시적 차이는 이혼 법인세 자산을 발생시키고 이혼 자산과 부채는 현재 가치 계산 안 한다고 그랬죠. 29번에 3번이 되겠다. 자, 30번. 이혼의 자산 부채는 얼마가 되겠냐. 재무상태표에. 자, 당기순이익이 5억이고요. 아주 5억이 아니고 저 얼마야? 500만원? 자, 세무정을 반영시키는데 가산할 일시적 차이 300.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뭐죠? 이게 지금 처음 발생했을 때 마이너스 유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300이에요. 자, 이것이 미래에 이렇게 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이렇게 가는 거지. 자, 평균 세율은 20%, 이혼 자산 부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200이 되어서 가장 먼저 세율 20%를 때리면 이것은 40이 되겠지. 이게 가장 먼저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사업을 개시했으니까 1번 없고요. 기초 없고 기말.
자, 기말인데 요 300에 20%라고 하는 것을 곱하게 되면 이 60만 원이라고 하는 이연법인세, 이것은 부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 연부세 부채가 6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이제 4번의 변동분인데 5번째 법인세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얘를 물어보네. 이연법인세 부채가 이제 60이 돼 있다. 30번에 일단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1번이에요. 31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 3일의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대요. 자, 쭉 보니까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 처리를 했어. 이걸 이제 올바르게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봤더니 X1년 12월 26일 날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 상품을 발송했는데 수탁 상품을 X2년 1월 3일 날 제3자한테 팔았대요. 주 3일은 동 위탁 매출에 대해서 상품을 발송한 시점인 12월 26일 날 매출을 잡아버렸네. 여기서 지금 4억을 매출을 잡아버렸네. 이렇게. 그리고 매출 원가를 3억 1천을 인식을 이렇게 이제 해놨지. 근데 사실은 매출이 아니죠. 매출 원가도 아니고 요게. 그래서 요것은 기말재고로 이렇게 3억 1천이 있어야 돼. 이게 이렇게. 그리고 매출 채권은 없어야지. 요거는 매출 채권이 4억이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 재고가 이렇게 돼 있고. 요건 이제 기말선이고 요건 손익선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정 후에는 요것을 4억을 없애고요. 3억 이 3억 1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줘야지. 그럼 요게 결과적으로 9천만 원만큼 줄어들어야 돼 이게 당기순이익이. 그러면 원래 수정 전에는 지금 2억이었거든요. 그러면 2억에서 9천을 빼게 되면은 이것이 1억 1천이라고 하는 31번의 이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32번에 이 쭉 나와 있는 당기순이익이 260이고 기본주당 순위 구해봐라. 그러면은 260. 자, 1월 1일 날 우리 12,000주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공정가치 유상증자라고 해서 3월 1일 날 그 3,000주가 있어요. 3,000주는 이제 12분의 우리 10개월을 이렇게 가중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이라고 해서 3,000주를 취득을 했는데 요거는 12분의 6개월을 이렇게 가중을 좀 둬야죠. 자, 그러면 12,000주에다가 3,000주 곱하기 10 나누기 12, 그 다음에 3,000주 곱하기 해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13,000주가 되겠네. 자, 2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겠더라. 32번의 답은 이제 2번이 되겠네요. 자, 33번의 지분법에서 유의적 영향력, 이제 올바르지 않은 거, 피투자자 이사회에 참여하는 거, 필수적 기술 정보, 중요한 거래. 근데 투자자 피투자 동일 지배야, 이건 없죠. 4번이 답이다. 자, 34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미국 현지법인의 X1년 초에 설립되었다. 설립 시 자본금은 $1,000였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LA 기능통화인 달러화로 작성한 X1년 말 재무제표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자본 총계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당기순이익은 $2,000로 구성되어 있고 설립 시 출자 이후 변동이 없대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자산부채부터 거기 $5,000 있죠? $5,000를 우리 마감환율로. 자, 재무제표 환산은 이제 마감환율인 1,200원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부채는 $2,000. 이렇게. 그리고 기초에 우리 처음 설립할 때 자본금 $1,000 있죠? $1,000. 여기는 1월 1일 날에 역사적 환율 우리 1,000원이 있어요. 이렇게.
자, 얘부터 먼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을 그 다음에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지금 어디, 단기 순이익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거기. 자, 2,000달러로 되어 있지. 자, 근데 이거는 평균 환율, 거기 그 1,150원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주자.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일단 얼마예요? 자, 230만 원이 되겠지. 그럼 요 230만 원이 이제 여기 이익잉여금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익잉여금 230만 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요 재무 상태표가 차이가 생길 텐데 요것은 6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요거는 일단 240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100만 원이지. 이게 쭉 다 더하면 이거 570만 원이 되겠네. 570만 원. 그러면 30만 원만큼 차이 나는 것이 바로 우리 해외 사업장 환산 손익, 기타 포괄 손익 항목 있죠. OCI가 되겠다. 이게 지금 그 쭉 돼 있는데 기능통합 시스템을 원화로 환산하려고 한다. 우리 구성 내역의 환산 결과로 바르지 않은 거. 자, 자산 총계라고 해서 돼 있는데 거기 그 자산은 마감 환율 여기 600인데 이렇게 부채는 240이고요. 자본금은 100이고요. 단기 순이익은 230이고요. 요거지. 저는 여기까지 다 구해놨는데 지금 이건 물어보네. 그래서 거기 1번이 34번에 1번이 이제 그 틀렸다. 자, 그 다음에 35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 기능통화 사이 현물환율을 그 외화 금액에다가 적용해서 우리 기능통화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역사적 원가를 추정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마감환율이 아니고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는 거지. 이것도 뭐 계속 나왔던 지문들이다. 36번 파생상품 가장 올바르지 않은 파생상품은 권리 의무에 따라 자산 부채로 인해서 인식하고, 그러니까 파생상품 자산 부채로 인식을 해서 재무제표에 계상해야 한다. 내재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우리 계약에 파생상품 성격이 들어가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지. 복합상품의 구성 내용, 구성 요소이며 우리 복합상품의 우리 현금 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유사하게 변동시키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UFP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매매 목적을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틀렸죠. 바로 매매 목적일 때 우리 그 금융상품에서 봤어요. FEPL 우리 단기 손익이지. 3번이 틀렸다. 3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37번. 리스 이용자의 리스료의, 그러니까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고정 리스료 지수나 요율, 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로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가액이 보증되지 않은 것은 책임질 게 없지. 37번 3번인데 이것도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는 바로바로 그냥 쓰고 넘어가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8번. 자, 다음 중 우리 주 3일에 현물음표상 우리 쭉 나와 있는데 가장 바르지 못한 거. 자,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영업활동 현금은 플러스가 될 수 있죠. 단기 순이익이 발생해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는 달라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대규모 처분 손실이 발생한 투자활동 현금은 유형자산 처분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죠. 이렇게. 근데 처분으로 대규모 처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돈은 들어온다니까. 다만 이제 장부가액하고 처분가액하고 차이가 나서 이 발생주에 따른 처분 손실이지 현금주의는 팔면 들어와요. 팔면 들어온다. 38번에 2번이 틀렸네. 자, 39번에 보면 이자 수취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일단 손익계산서에 X년도 이자 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관련되어 있는 FP, 거기 이 미수이자만 관련되어 있지. 주의하실 점은 오른쪽이 전년도고 왼쪽이 단기예요. 2만 원, 4만 원, 2만 원이 증가됐지. 자산의 증가 마이너스 18만 원. 이렇게. 그래서 그 39번의 수취액은 18만 원이다.
자, 40번에 보면 빈칸에 들어갈 알맞 짝지어진 것은 영업활동의 현금이 아예 주어져 있네. 5만 원이네요. 얘는 어떻게 구했냐면 관련되어 있는 FP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손익을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그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50 간접법으로 푸른 거네요. 일단 영업활동 관련이 없는 감가상각비 더해놨겠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 더해놨겠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영업활동 관련되어 있는 재고자재 증가, 자, 30만원 빼놨겠지. 이렇게. 빼놨겠지. 자, 그러면 가감하자. 얘 5만원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60만원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래야 5만원이 돼요. 매입 채무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려면 감소되는 거지. 60만원이. 그래서 40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